오늘 우리가 Y 리셋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잖아요. 자, Y 리셋 하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얻은 정보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유산화지. 근데 사실 저도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이렇게 해치고 나쁘게 만든 건 무언가를 먹어서 걔가 나한테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걔를 끊지 않고서 유산화 먹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나를 나쁘게 하는 걸 끊고 유산화를 선택한다면 좀 더 다이내믹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리셋을 권하고 제품을 권할 때 이거 먹으면 이런 증상에서 너무 좋아요 라고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왜 해쳐지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정보를 전달하고 올바른 정보에 의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음식에 관련된 거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설명하세요. 당이죠. 포도당 포함한 과일의 과당, 단당류, 다당류 다 포함됩니다. 이미 증상을 가지고 계신 대사증후군, 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다 금해야 돼요. 적당히 먹으면서는 없어요. 그럼 낳는 것도 적당히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확 변하고자 한다면 끊어야 되는 거죠. 왜? 거기에 관련된 세포라든가 장내 세균들은 나쁜 애들로 득식을 거릴 것이고 걔네들이 원하는 음식과 좋은 균과 좋은 세포가 하는 음식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게 무엇을 좌지우지할까요? 나의 입맛이요. 나 밀가루 너무 좋아해. 당 중독인 거 알면서도 절대 못 끊겠어. 건강하면 좋지. 내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금하면 지금보다 훨씬 그때 몸이 변화를 느끼게 되면 내가 당하고 탄수화물 먹으라고 그래도 그때는 아마 스스로가 안 먹게 될 것이다. 그 순간까지만 내가 전한 정보대로 한번 몸의 변화를 한번 일으켜보자 라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셋에서 일주일 동안 거의 굶는 건 아니지만 뉴트리밀리 식사 대용으로 우리가 거대 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되죠. 얘들은 생으로 굶으면 세포가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리셋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포를 건강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세포가 원하는 무언가를 넣어줘야 되는 건 유산화 제품을 세팅해서 드리면 되고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깨끗한 정제된 거대 영양소를 공급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던 것들은 일단 금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세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단식은 아니지만 금식을 어느 정도 하게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게 세포 입장에서 보면 세포는 세포 사멸이라는 것과 자가 포식이라는 작용 두 가지에 의해서 재생되고 해요. 우리 재생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인셀리전스. 그럼 어떤 원리냐면요. 원하는 것을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요. 세포 자체에서 세포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대로 살지 않아요. 아까 내장기관 주기가 5에서 7일, 위장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피부는 한 달, 이렇게 다 뇌세포는 한번 고장난 건 수정이 재생이 안 됩니다. 평생입니다. 뇌세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수명대로 살고 죽어야 돼요. 죽어줘야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사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더 새를 불려가죠. 뭘 통해서? 당을 통해서. 그럼 암세포가 많으신 분들은요, 입에서 뭐가 땡길까요? 당게 땡겨요. 탄수화물, 밀가루가 땡겨요. 그리고 암의 진단을 받기 전서부터 이미 식생활은 그렇게 되어 왔었을 것이고. 그럼 암세포는 당으로만 번식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걔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을 공급하지 말아야겠죠. 우리 항암 치료 받는 것도 결국엔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요. 아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음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뭐 좋은 거건 나쁜 거건 그냥 통째로 다 안 들어가요. 막 구역질 나고 막 너무너무 힘들죠. 그게 뭐예요? 먹는 걸 일단 제 안에서 아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세포 사멸이라는 작용이 있고요. 자가 포식이라는 작용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는 그 기간 동안
세포들이 자가포식이 일어납니다. 오토파지라고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잡아먹는 거예요. 세포 안에는 미토콘트리아도 있고 리소좀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들이 세포가 이제 고장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고장난 애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세포 안에 구조물들. 근데 왜 잡아먹어서 그 잡아먹은 걸 통해서요, 다시 재생을 해요. 그걸 자가포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극적으로 일어나냐면 영양분이 통제가 됐을 때. 세포가 항상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 그러니까 고장난 애를 먹어서 치울 이유가 없어요. 왜? 외부에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리셋하는 기간 동안 음식물이 안 들어가면 세포가 약간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고장난 애를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스스로를 클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재료로 다시 새로운 애를 만들어내는, 그걸 이제 자가포식이라고 하거든요. 어떨 때 일어난다?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리셋할 때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제한해서 세포의 자가포식을 통해서 세포가 클린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나쁜 것들을 먹으니까 그동안에 쌓인 독소나 환경 독소에서 피해를 입은 세포를 새롭게 재생해내는 역할을 하면서, 그때 뭐예요? 좀 더 강력하게 해주려면 유산화 제품들을 같이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를 아연, 구리, 셀레늄, 비타민, 각종 비타민, B, 에너지에서 필요한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줬을 때 훨씬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단식 프로그램들은 유산에서 일주일 동안 약간 금식을 통해서 유산화를 제공하는 이유는, 아마 유산화 본사 그 연구진들이 이런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자가포식의 상태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포가 일정 부분 살아난다면 일주일 뒤부터는 또 최소한 한 끼 정도는 일반식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꾹 참았다가 끝났어, 네, 한 끼는 진짜 제대로 먹을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한 달의 과정이 한 끼를 먹잖아요. 일주 단식하고 나머지 3주 한 끼 먹잖아요. 그때도 내 몸에 이로운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좀 먹어야 좀 더 극대화되고, 그리고 4주를 끝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미 건강해진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 입맛은 슬슬 바뀌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내 컨디션은 살아날 거고, 내가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고 식생활을 바꿨더니, 컨트롤을 했더니, 와, 그전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좋은데? 라고 한다면, 앞에 그 음식이 있어도 절제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리셋 프로그램. 그래서 한 주 리셋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꾸 권하시게 이어할 거면,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리하는 어떤 능력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좀 더 생활의 질이 높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